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 이상 의미를 가집니다. 가 유지 능력 상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제국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과 주변 지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과거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영토를 점차 상실했습니다. 제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수도 중심의 도시국가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이 고갈되어 국가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상비군 체계가 붕괴되어 군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방어 병력은 약 7,000명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방어 병력의 상당수는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군사적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동로마 군대는 로마 군단과 같은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병력 규모 부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보급 체계도 미비했습니다. 장기 공성전을 버틸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지탱하는 국가 체계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물리적인 방어선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근본적인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내부 붕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벽은 제국의 몰락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동로마는 서유럽의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불신이 누적되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 개입을 꺼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로마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서방의 지원 조건은 교회 통합이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문제가 아닌 주권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주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안정적인 세금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상비군 체계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중앙집권적 지휘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제국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강력한 제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요 군사 요충지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또한 콘스탄티노플을 제국 완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이 도시를 반드시 점령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점령은 그의 통치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의 야망은 도시를 제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는 화약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시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형 공성포를 사용하여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반복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화약 무기는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발전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대형 공성포를 사용하여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공성포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성벽은 점차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보수되었지만 파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공성포는 파괴적인 위력으로 성벽 방어선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성벽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공성전에서 공성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453년 4월 오스만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대포를 이용한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 봉쇄로 도시의 보급로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육해양면에서 콘스탄티노플을 압박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보급로 차단은 도시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립은 도시의 방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보급 부족은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함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로마군은 성벽 수리로 버텼습니다. 국지적 방어 노력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스만 제국 편이었습니다. 자원 부족으로 방어선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성전이 길어질수록 동로마의 문제 심화, 병력 교체 불가 및 부상자 증가 발생, 식량 부족으로 군사적 어려움 가중, 탄약 부족으로 방어 능력 약화. 오스만 제국은 군대 교대를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은 동로마군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교대 전략은 전투력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은 동로마의 방어선을 약화시켰습니다. 오스만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동로마군의 방어는 국지적 대응으로 변화했습니다. 전선 전체 유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최종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국지적 대응은 방어선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새벽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에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공격은 제국의 마지막 날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스만군은 도시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 맹렬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보병부대가 성벽을 넘기 위해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수비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결국 오스만군은 도시를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연속적인 공격 끝에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군이 도시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전투는 오스만 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그는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죽음은 국가 지휘 체계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제국의 마지막을 지킨 인물입니다. 황제의 죽음은 왕조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왕조 단절은 행정체계 기능 정지로 이어집니다. 행정체계 마비는 국가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가속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가 붕괴됩니다. 도시는 초기 혼란과 약탈을 겪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재건되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제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국가는 바뀌었지만 도시는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멸망은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영토 축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군사 및 재정체계 붕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교적 고립 또한 제국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패배한 도시가 아닌 유지 불가능한 국가의 마지막 거점이었습니다. 이는 중세적 국가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당시 국가는 근대적 군사 및 기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유지에 필요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은 이러한 국가적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운영 방식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